링컨 초등학교 5학년 점심시간. 아이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을 때 교실 한쪽 구석에 앉은 다니엘만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 도시락을 오늘도 맛있게 먹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다니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해주신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김밥. 그 안에는 우엉, 단무지, 시금치, 계란말이가 알록달록 예쁘게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김밥을 집어들며 먹으려고 하자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그 냄새. 다니엘 도시락 때문에 여기 공기가 완전 이상해졌잖아. 순간 교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30여 명의 아이들 시선이 모두 다니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작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에 가져가려던 김밥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던 점심시간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다니엘은 김밥을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도시락을 다시 닫았고 그날 점심을 굶으며 배고픔보다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김밥을 꺼낼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누군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또 다른 아이는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점점 교실 구석자리로 움츠러 들어갔고 점심시간이 되면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제이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다니엘이 또다시 김밥을 꺼내자 제이크를 비롯한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니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이크가 앞장서서 다니엘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뒤따라와 다니엘을 에워쌌습니다. 다니엘, 너 도대체 왜 계속 그런 음식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 모두 그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고. 다니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음식 아니야. 이건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하지만 제이크는 다니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가 역겹다고. 그냥 햄버거나 샌드위치 먹어. 아니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 순간 다니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이크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고 몇몇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김밥을 도시락에 다시 넣고 그날도 점심을 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서 급식 먹을래. 왜? 몸이 아파?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다니엘은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도시락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그대로 돌아오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째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학교에서 급식만 먹겠다고 고집했고 엄마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다니엘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어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김밥은 물론이고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 냄새에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직 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 다니엘을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문틈으로 다니엘의 작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엄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도시락을 거부했는지, 왜 한국 음식을 피하려고 하는지, 왜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는지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니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다니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제 도시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제이크는 제가 김밥을 꺼낼 때마다 온 교실이 냄새로 역겹다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저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제 도시락을 보면 코를 막고 자리를 옮겨요. 어떤 아이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도 해요. 엄마, 우리 음식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엄마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똑같은 아픔을 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을 아들에게는 혼자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우리 음식은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야.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할머니와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고 계셨고 어린 엄마는 할머니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 사진 한번 봐볼래? 할머니야. 응. 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 김밥을 만들어주시던 모습이야.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주셨거든. 엄마는 아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싸는 거라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하게 자라라는 바람,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김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다니엘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김밥 만드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 엄마는 다니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비법을 너한테도 전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김밥을 나눠주고 싶어. 다니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받을까? 계속 냄새 난다고 하는데.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진짜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면 그 마음이 분명 전해질 거야. 그날부터 엄마와 다니엘은 함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고 다니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비비는 방법, 각종 속재료를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우엉은 이렇게 졸여야 단맛이 잘 배고 단무지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해. 시금치는 꼭 짜서 물기를 빼야 하고 계란말이는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부쳐야 부드러워져. 다니엘은 엄마의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법 모양새가 나는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다니엘의 마음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할머니의 사랑이고 엄마의 정성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구나. 일주일 후 학교에서 세계 음식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김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도 밤늦게까지 엄마를 도와가며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수십 줄의 김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특별한 비밀 작전이야.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정성, 그리고 내 마음까지 모두 담긴 김밥이야. 다니엘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큰 통 2개에 가득 담긴 김밥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엄마와 함께 만든 김밥이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용기가 났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멕시코 타코, 인도 커리, 일본 초밥, 그리고 다니엘의 김밥까지. 각각의 음식마다 그 나라의 이야기와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맛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가 담겨 있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음식 테이블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타와 타코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커리와 초밥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밥 앞에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크와 몇몇 아이들이 김밥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 냄새에 나는 음식이라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순간 예전에 그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부끄러워할 게 없어.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에밀리가 다니엘 쪽으로 천천히 걸어온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에밀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 한번 먹어볼래. 이거 뭐야? 다니엘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밥이야. 우리 할머니가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음식이야. 소풍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이거든.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조각 집어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집중되었고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한마디가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궁금해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려는 듯 김밥을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 초록색 채소는 뭐야? 시금치와 할머니의 레시피로 무친 거야.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맛있다며 하나 더 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다니엘 주변에는 어느새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김밥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을 가장 괴롭혔던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만 먹어볼래. 제이크가 김밥을 먹어보더니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제이크가 다니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정말 미안해. 이거 진짜 맛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 순간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하자.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니엘의 도시락을 구경하러 몰려들기 시작했고 오늘은 뭘 가져왔는지 자신들도 맛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니엘은 기꺼이 친구들과 나눠 먹었고 점심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니엘의 변화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구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줄 수 있을까?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다니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 제이크가 사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일도 김밥을 가져가겠다며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급식 메뉴에 아주 특별한 날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바로 김밥의 날이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김밥을 먹는 날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제안한 것이었고 학교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급식실에서 만든 김밥이 모든 아이들의 식판에 올라갔을 때 다니엘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음식이 이제 학교 전체가 함께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날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집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김밥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알게 됐어. 이제 우리도 집에서 엄마한테 김밥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심지어 제이크는 자신의 엄마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다니엘에게 레시피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대표로 문화 다양성 축제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습니다. 큰 무대에 선 다니엘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관객석에는 엄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가져온 김밥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했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음식이 정말 이상한 건가 생각했고 한국 사람인 제 자신까지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싸는 것이라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건강하게 자라라는 바람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김밥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깊은 사랑, 엄마의 정성,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까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아셨던 할머니, 이민 와서 고생하시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엄마, 그 모든 것이 김밥 하나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관객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정체성이며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결국 모두가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제 김밥의 날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김밥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김밥이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한다고 합니다.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용기 내어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각자의 문화와 전통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오자 엄마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엄마. 지금도 다니엘은 매일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밥뿐만 아니라 코리안 치킨, 잡채,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다니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되었고 주말에는 다니엘의 집에 놀러와서 함께 김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초등학교의 김밥의 날은 이제 학교의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매년 그날의 특별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김밥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밥 한 조각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한 아이의 용기로 교실 전체를, 나아가 학교 전체를,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음식은 정말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와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일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